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바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그러니까 QA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QA팀 변화 비교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핵심만 좀 뽑아봤는데요. 과거의 QA랑 지금의 QA,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또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버그 찾는 역할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예전 QA, 그 전통적인 방식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제품 내보내기 전에 결함을 찾는 거. 뭐랄까, 그 최종 문지기 역할이었죠. 네, 맞아요. 게이트키퍼. 네, 게이트키퍼. 주로 그 워터폴 방식 따라서 순서대로 쭉 진행하고 테스트는 거의 맨 마지막 단계였고요. 팀 구성도 보면 주로 수동 테스터 중심이었고 개발팀이랑 좀 따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쵸,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개발 막바지에 가서야 결함이 발견되면 아시다시피 수정 비용이 엄청났죠? 네, 뭐 초기 대비 최대 100배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100배요? 와. 네, 그리고 QA 단계 자체가 병목이 되어서 프로젝트가 막 늦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맞습니다. 그 100배라는 숫자가 참 상징적이요. 이런 비효율성 또 비용 문제 때문에 변화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장이었어요. 더 빨리 출시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는 점점 복잡해지고 사용자들 눈높이는 또 엄청 올라갔잖아요. 아, 그렇죠. 기대치가 높아졌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애자일이니 데브옵스니 하는 새로운 방문론들이 막 뜨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명확해진 거죠. 단순히 기술만 변한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QA한테 니네도 변해야 해 이렇게 요구한 셈이에요.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변화를 이끌었다. 그 점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그 결과로 나타난 이 현대적인 QA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어떤 철학 같은 게 바뀐 건가요? 네, 가장 큰 변화는요. 예전엔 결함 발견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결함 예방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품질이라는 게 개발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확인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 개발 초기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걸쳐서 계속 챙겨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 거죠. 품질은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품질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문화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쉬프트 레프트라고 하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왼쪽으로 옮긴다. 네, 맞아요.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왼쪽, 그러니까 더 초기 단계로 QA 활동을 옮기는 거예요. 요구사항 검토나 설계 피드백부터 QA가 참여하는 거죠. 당연히 애자일이나 데브옵스 환경이랑 아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고요. 개발 초기부터 참여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기술적으로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뭐 CI/CD 이런 말도 자주 나오던데요? 네네. 기술적으로도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말씀하신 CI/CD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코드를 자동으로 합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테스트 자동화가 정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뭐 셀레니움이나 사이프레스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이고요. 자동화? 네, 덕분에 계속 반복해야 하는 테스트는 이제 기계한테 맡기고 사람은 좀 더 복잡하거나 탐색적인 테스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역할도 많이 바뀌었어요. 코딩 능력 갖춘 SDET라고 부르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인 테스트. 이런 분들이나 자동화 전문가, 성능 전문가 이런 역할들이 중요해졌어요. SDET요. 그럼 코딩도 직접 하나요? 네, 그럼요. 단순 테스터가 아니라 이제 개발팀이랑 같이 문제 해결하는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보는 거죠. 위상이 달라졌어요. 요즘엔 또 AI나 ML 기술 써서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거나 뭐 위험 예측 같은 거 최적화하려는 시도도 많고요. 와, SDET처럼 코딩 역량이 중요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 거예요? 거의 뭐 개발자랑 비슷한 수준인가요? 꼭 개발자랑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코드 리뷰 정도는 하고 테스트 자동화 스크립트 직접 짜고 고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프로그래밍 능력은 필요해요. 그리고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요. 확실히 예전 수동 테스터랑 비교하면 요구되는 기술 스택이 훨씬 깊고 넓어졌죠.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보면요. 예전 QA는 자칫 개발 후반부의 병목이 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현대 QA는 자동화랑 프로세스 통합으로 오히려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약간 가속기 같은 역할을 해요. 오, 가속기요? 네. 비용 면에서도 보면 나중에 고치느라 큰돈 쓰는 대신에
초기에 예방하고 발견하니까 전체 비용은 줄고 품질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 과거에는 QA가 약간 돈 쓰는 부서 이렇게 여겨졌다면 이제는 빠른 출시나 고객 만족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직접 만드는 가치 창출 동력으로 인식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아, 비용센터에서 가치 동인으로. 그렇죠. 현대적인 QA는 이제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된 셈이죠. 와, QA 역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했네요. 그냥 검증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성공의 진짜 핵심 동력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QA의 미래는 어떨까요? AI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 이건 뭐 계속 더 발전할 거고요. 테스트 범위도 더 넓어져서 시프트 라이트라고 제품 출시하고 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얻는 데이터나 사용자 피드백 가지고 계속 품질 개선하는 활동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시프트 라이트요. 오른쪽으로. 네, 운영 환경 쪽으로요. 그리고 보안, 성능, 접근성, 뭐 IoT 이런 특별한 분야 테스트 요구도 계속 커질 거고요. QA 전문가한테는 이제 기술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비판적 사고나 사용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AI가 많이 도와주겠지만 결국 최종 판단이나 가치를 만드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야, 정말 QA가 과거의 그 문지기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개발 초기부터 같이 뛰면서 품질을 만들어가는 전략적인 파트너로 완전히 변신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 산업 전체의 더 큰 흐름이잖아요. 민첩성, 협업, 자동화, 고객 중심 이런 흐름을 QA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현대적인 QA 방식 없이는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기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당신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당신이 계신 조직이나 참여하시는 프로젝트에서는 품질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혹시 여전히 QA팀만 품질을 책임지는 그런 문지기 역할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두가 함께 품질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